갔더니 내가 쓴 그 이승만의 책을 가져갔어요. 갔더니 목사님, 이승만 책은 내가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승만 책을 세상에 만들어가지고 경기도 모든 공무원들에게 이걸로 교육하라고, 교육하라. 이야,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최방 장관님을 잠시 모시겠습니다. 도대체 이 경제가 뭐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자는 얘기냐, 도대체가 소득 주도 성장이 뭔 소리냐, 이건 완전히 사기입니다, 사기. 자,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예, 먼저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가 정치에 왜 나서냐 이렇게 하는데 근자에 저를 보고 학자가 왜 정치에 나서느냐, 저희 후배들이 굉장히 저를 걱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사회에 많은 은덕을 입었습니다. 관직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부사장, 국회 예산정책처장, 그리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을 했습니다. 참으로 저로서는 제가 사회에 기여한 것보다는 사회로부터 많은 은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 저를 걱정하는 후배들한테, 자네들, 김 교수, 이사장, 자네들이 좀 나서라. 자네들이 나서면은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책 5편을 마저 마무리하고 인생을 마무리할 거 아니냐. 자네들이 안 나서니까 내가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한 1973년에 미국을 가서 이제 경제학 공부를 해서 한 46년간 이 학자로서 경제학과 복지정책을 공부한 학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관직은 제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만 관직을 했습니다. 근자에 저는 사실은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저는 잠이 오지를 않고 참으로 매일매일 가슴이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경제가 몰락의 길을 가고 있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국가 살림, 재정이 파탄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는 저로서는, 물론 이 심각성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언필칭 이 두 분야에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3, 4년 공부를 한 것이 아니고 46년간 공부를 했습니다. 그 결론이 이렇게 더 가면은 대한민국 경제는 망한다. 근데 그 망한다는 것이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기를 오늘 정부에서 금년도 경제 성장이 작년도 2.7%에서 2.2%로 내려갈 거다. 근데 2.2%만 성장해줘도 이것만 사실은 영국이나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매년 2, 3%밖에 성장을 못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2% 정도 성장만 해줘도 저는 참으로 다행이라서, 문제는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3만 불인데요. 이게 2만 5천 불, 2만 불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지 못하시고 계시죠.
저는 바로 그 부분을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20세기 초반, 지금 우리가 21세기 초반에 살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반에는 미국과 불합화에 맞먹는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20세기 초반에 남미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남미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즘 여러분이 많이 들으시는 베네수엘라를 포함해서 남미의 나라들이 거들이 났습니다. 왜 거들이 났느냐? 남미가 바로 소득주도 성장을 해서 나라들이 그들이 났다 이 말입니다. 그 나라는 소득주도 성장은 자원이 있어서 석유가 있어서 살림이 있어 그거를 판 거를 가지고 소득 주장을 했지만 우리는 그런 것도 없는 나라인데 이게 제 평생에 제가 경력을 46년 했는데 어느 교과서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임금주도 성장이라는 말은 세계노동기구가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은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어쨌든 걱정은 우리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생산을 많이 해야 됩니다. 생산을 많이 해야 우리의 소득이 늘어나는 겁니다. 생산에 대한 이야기 없이 소득주도로 성장한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개념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소득주도 성장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나라 재정이 아마 이제 우리 정호 목사님의 하시는 운동에 이어서 빨리 현 대통령이 물러나더라도 지금 펼쳐놓은 정책만 가지고도 우리 재정이 파탄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공짜로 푸는 겁니다. 세금은 더 굳지 않고 공짜로 푸는 겁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이제 페카토 모르탈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천주교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 이태리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여러분 뭐일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기업을 하는 사람이 이윤을 내지 못할 때 그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다 그랬습니다. 이윤을 못 낸다는 것은 그 우리가 가지는 자원을 잘못 쓴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공직자와 지도자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사실 그 전 정부의 일부 지도자도 그래 했지만 현 정부에서는 말할 수 없는 옛날에 용서받지 못한 죄가 1 정도 있었다면 지금 50이나 100에 해당되는 용서받지 못할 죄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같은 농담이 있습니다. 국가나 가정이나 기업이나 수지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됩니다. 지금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1997년에 외환위기는 기업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업이 자기네들이 번 것보다는 쓴 것이 많아서 돈을 빌려왔는데 원리금을 받을 만큼 수익을 창출하지 못해서 일어난 것이 1997년도의 외환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위기는 남미의 위기가 다 어디다 봤냐면 소득주도 성장을 한 남미의 위기가 어디다 봤냐면 정부에서 온 위기들이 남미의 위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위기가 앞으로 온다면 어디서 오느냐? 정부의 재정 파탄에서 오는 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정부가 아니면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저는 다음 대통령을 누가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 대통령 하시려면 진짜 저는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재정의 파탄이 올 거고 그로 인해서 신용에 추락이 하게 되면
97년도에 같은 위기가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공짜는 안 하겠다. 세상에 아무리 정부라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노수방망이를 정부는 절대로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공짜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도자나 정당은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공짜 심리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배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에 지난 한 200년 동안의 역사를 놓고 보면 왕조 시대부터 국가의 파탄의 대부분이 재정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참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까지는 세계적으로 진짜로 모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재정의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이 낮은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다룬 사람은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1884년 예산을 동결했어요. 1984년 예산이 1983년 예산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 정책으로 인해서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 국가 부채가 40% 50%밖에 안 되고 100% 되는 선진보다 낮은 거가 딱 한 사람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의 업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박수를 한번 쳐도 전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우리의 지도자들이 퍼주기식을 했고 현 정부의 퍼주기식은 우리가 상상을 절하는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 효과는 당장에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2년, 3년, 10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아마 통탄을 할 가슴을 칠 그런 시기가 저는 분명히 온다고 봅니다. 여기서 반드시 브레이크가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의 몰락을 쇠락을 막고 대한민국 재정에 국가 재정의 파탄을 막는 그 노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가 이 두 가지 일을 해낼 수 있는 지도자를 우리가 모실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오늘의 이 자리를 시작으로 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기를 간절히 여러분한테 당부드리고 우리 같이 모두 기도하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최강 장관님은 이론에도 밝으시지만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이게 사실은 경제 대통령입니다. 우리 장관님이 너무나 나를 사랑하고 죽을 일이 있다면 저를 꼭 그 명단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부탁해서 제가 7번째로 넣어드렸습니다. 죽을 일이 있다면 저를 꼭 넣어주세요. 장관님은 왜 그렇게 목숨을 쉽게 던지려고 합니까? 했더니 나라를 위해서 받은 혜택이 너무나 크거든요. 내가 이제 은퇴했는데 내가 나라를 위해서 죽을 일이 있으면 죽어주는 것이 참 눈물 나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다음은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 역사를 쭉 살펴보면 약 삼국시대를 비롯하여 또 고려시대를 비롯해서 1500년은 불교가 없었으면 이 나라가 존재했을까? 사실 불가능했던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성경의 사도 바울을 이 복음을 쫙 지시하실 때 처음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오려고 했어요. 성경에 쓰는데.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 바이킹 민족 저쪽으로 저 영국 그들은 그때 다 해적입니다. 해적.
지금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왜 그때 사도 바울을 아시아로 오도록 놔뒀으면 아시아가 먼저 기독교 나라가 다 됐을 텐데, 이제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아시아는 불교가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의 도리를 다 가르치고 도덕이 다 통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이제 문재인을 끌어내는 것만이 나라가 살 길이요,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국가가 살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 길은 문재인을 끌어내야 된다. 이 일에 우리 한기총과 함께 이 일을 하시기로 선포하시고 기자회견까지 해주시고, 우리 여기 스님이 대표로 오셨습니다. 모시겠습니다. 희망이 없어졌고, 꿈도 없어졌고, 또 그리고 힘들어가는 우리 나라가 힘들 때 죽어가는 나라를 살려주시고자 하는 평소에 성직자로서 존경하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스님의 명을 이어주기까지 하시는, 가슴이 답답해요. 명이. 왜냐하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3년이 다 됐습니다. 불면증이 생겼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명치를 누릅니다. 이렇게 한 30분 정도 문질러요. 너무 문질렀더니 여기 지금은 명치를 누르면 아파요. 스님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명을 이어주시는 이런 애국 문재인 하야하라, 8.15까지 내려가라, 이렇게 힘을 주시는 정광훈 목사님에게 우리 큰 박수를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좀 전에 정광훈 목사님께서 쭉 1시간 동안 이야기하는데 제 속을 싹 씻어주셨어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문수 지사님께서 올라오셔가지고 다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스님은 가끔 우리 불교 스님들이 좌향으로 흘러있는 스님들이 많이 있지만 숨은 애국 스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왜? 전에 주지 한번 하려고 지키면 못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많은 스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요. 중도나 지키지 너 왜 그러냐 그래요. 지금은 스님이 중도를 지킬 시기가 넘어서 버렸어요. 스님들이 정신이 깨어있지 아니하고 호국성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스님들이 호국성이 되어서 이제는 뛰쳐나와야 됩니다. 전부 다. 그런데 불교는 보면 이 앞에서 제가 얼마 전에도 정광훈 목사님께서 1인 시위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호국성군단 단장 스님으로 대신해서 이 외소한 체구가 대한민국 지키겠다고 말 한마디 해보겠다고 앞에 가서 기자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애국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스님은
8.15까지 문재인 하야하라 우리 한기총에서 결의문 채택을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면서 이거는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스님이 이 7가지 읽을 때 뒤에 규탄한다만 우리 같이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의문을 제가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애국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대한민국 문재인 하야하라 1천만 서명을 8월 10일까지 완성하는 결의문 채택에 대한민국 3대 종단과 국가비상 원로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 해체 망국적 행위를 규탄한다. 7가지를 읽겠습니다. 뒤에 규탄한다만 3번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한미동맹 파괴를 규탄한다. 규탄한다. 둘째, 소득 주도 경제 파탄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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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국가 안보 해체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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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원전 파괴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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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4대강 모 해체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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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째, 국제 외교 왕따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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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째, 대한민국을 주사파로 점령하여 연방제 통일을 통한 대한민국 해체 시도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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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저는 아직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지금까지 사용을 한 번 안 해봤습니다. 여기서 대통령은 빼겠습니다. 문재인, 정말입니다. 문재인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부정과 국가 해체를 저지하기 위하여 1천만 서명을 8월 10일까지 완성하고 돌아오는 8월 15일 건국절에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탄핵 1천만 결의 대회를 진행할 것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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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제일 어려운 순서를 맡아주셨습니다. 저는 아침에 올 때까지 우리 스님이 이 순서를 해주실 줄 몰랐습니다. 근데 불교도 보면요, 조계종의 그 수뇌부만 좌파입니다. 나머지 전체는 다 우파입니다. 이어서 또 이제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우리 이계선 대표님이 나오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천주교도 5,000명의 신부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거기에 종북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천주교 신부 중에 100명밖에 안 되고 그 중에 편드는 사람까지 합쳐서 500명. 5,000명 대 500명입니다. 절대 다수가 천주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천주교는 보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500명밖에 안 되는 신부들이 어떻게 장난을 치고 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소천주교인 모임 대표 이재성입니다. 이 모임이 무슨 모임이냐면은 천주교는 이미 좌익교에 다 점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자들이 570만 신자 중에서 지금 성당에 미사를 참여하는 사람이 110만 정도 되고 하나도 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천주교를 바로 세우자 그래서 모임 평신도 모임입니다. 사실 아까 저희 천주교도 신부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신부님이 못 나오십니다. 왜 못 나오시냐면 지난 5.18 광주 5.18 그 희생자, 군경 희생자
추모제 신부님을 제가 한 번 모셔서 기도를 했어요. 스님도 나오시고 또 목사님 나오셨는데, 근데 그 신부님이 정치 활동을 했다고 성무정지를 시켜서 뭐 시골을 쫓아보냈습니다. 이게 천주교입니다. 그러니까 애국 활동하면 그건 정치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들이 지금 천주교를 장악하는 그 이름을 좀 대겠습니다. 제주의 강우일 주교, 그 다음에 이 광주의 김희중 주교, 수원의 이용훈 주교. 이건 빨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지금 뭐냐. 첫 번째는 4대강 원산 목표시켜라 이 서명을 받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탈원전 계속 시행해라. 그 다음에 북한 쌀 보내라. 그 다음에 이석기 석방하라. 이건 완전히 공산당들입니다. 이 천주교 신부들은 북한에 갔다 온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람은 전부 간첩 수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신부가 박창일 신부 아시죠? 박창일 신부는 북한 가서 2년 살다 와가지고 안민석이한테 가짜 정보를 줘가지고 안민석이가 바로 JTBC 순서 캔들에서 그게 바로 단초가 된 겁니다. 이런 신부들이 지금 천주교 신자인 그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냈습니다. 그의 앞장선 주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들 옷 벗기기 운동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주교는 절대 결정의 문재인 퇴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문재인의 천주교 신자입니다. 신부들이 사제복으로 위장하고 북한에 척두고 뭐 얘기를 하겠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합시다. 북한 갔다 온 사람들. 그 다음에 이권 챙기고, 그 다음에 사제복으로 위장하고 돈 챙기고 이 짓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희가 대전이 매달 둘째 주 일요일에 명동성당에서 미사를 합니다. 대편 미사. 한 300명에서 600명까지 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끝날 무렵에 시험장에서 교회에서 체험담을 얘기하라 그랬는데, 어떤 자매님이 평창서 오셨대요. 전국에도 오십니다. 제주도 오고. 나와서 체험담을 얘기를 했더니 막 울면서 지난달에 그 신부가 박근혜가 1조를 헤쳐먹고, 그 다음에 이명박가 1조를 헤쳐먹고 지금 감옥에 가 있다. 그 신부님, 그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발로 책상을 차면서 큰 소리로 떠들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나왔다. 이게 신부입니다. 이렇게 사제복으로 위장하고 간첩질을 하는 겁니다. 신자들한테. 이거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저는 전광훈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교양으로 퇴임하고 전교조 족교를 운동하는데, 나와보니까 이 학부형이 계신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전교조 족교 운동을 하고 계세요. 저를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정말 굉장히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같이 지냈는데, 또 저는 제가 그 문재인이 당선되고 2017년 5월 11일 날인가 그 대학원 앞에서 내가 올라가서 좀 강연을 하고 문재인 끌어내자 그러고 소리를 넣었더니 내려라 사람들이 빨리 내려라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저보고 강연 자리를 안 주더라고요. 잡혀간다고.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목숨 내는 건 무섭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성직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스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바로 단 한 분, 용기를 갖고 나온 분이 바로 우리 한기총 회장님이십니다.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목숨 걸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저는 전교적으로 싸웠고, 지금 그 거리를 나와서 바로 매일 시위사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4대강 사업 반대, 제주 해군기지 반대, 또 폭동, 광화문에서 여러분들 민노총과 폭동 일으키고, 또 광우병 폭동에 앞장서고, 그
그런 신들을 가서 이 새끼 옷 벗어 네가 무슨 신들하고 끌어내고 달려들면 다 도망갑니다. 죄인놈들은 도망가요. 못 덤빕니다. 덤비지를 못해요. 문재인 끌어내도 덤비지 못 덤빈다고 죄가 많으니까 알거든요. 한번 마지막으로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문재인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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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성직자들이 평신도만도 못해. 오늘날 얼마나 비참하냐. 평신도가 성직자를 걱정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이계성 천주교 대표님께서 천주교에 대한 그 내막을 아예 뿌리채 다 커밍아웃을 하셨는데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 목사들 중에서도 10%입니다. 10%들은요 나쁜 놈들입니다. 주로 NCC 쪽에 속한 목사들은 목사라고 보면 안 됩니다. 왜 밥 먹고 사는 방법이 그렇게 없나? 왜 목사 가운을 뒤집어 쓰고 나쁜 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 대표님이 신부들의 옷을 다 벗긴다고 했는데 아주 종국주의가 벗긴다 했는데 저도 개신교 목사들 10% 옷을 벗기겠습니다. 월남을 보면 모르냐고. 월남을 보면 그렇게 좌파운동하던 종교인들, 신부들, 목사들, 스님들 월남 망하니까 제일 먼저 죽었잖아요. 제일 먼저. 보면 모르냐고요. 보면. 나같이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러냐. 너무 많이야. 무슨 어느 시대인데 무슨 이념 논쟁을 하냐. 어느 시대인데 어느 시대요? 그런 말로 물타기를 해가지고 살살 야금야금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국민들이 다 알아차렸어. 이제 누가 가짜 목사인지, 누가 가짜 신부인지, 누가 가짜 스님인지 국민들이 다 알아차렸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운동을 우리는 한 분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종교계도 다 정돈해야 되고 정치도 정돈해야 되고 해서 건국 후 최고의 우리가 운동을 완성해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웁시다. 어떤 사람들 나오고 그래요. 왜 이방 종교하고 왜 그런 운동을 같이 하냐고. 왜 불교하고 같이 하냐고. 이단하고 왜 같이 하냐고. 천주교하고 왜 이단하고 같이 하냐고.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군대에서 전투를 할 때 불교는 따라가, 기독교는 따라가. 그렇게 하나? 이런 멍청한 걸 나왔어요. 대한민국 살리는 데는 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종교끼리의 경쟁은 나라를 바로 세워놓고 우리끼리 경쟁은 그 후에 해도 괜찮아요. 그 후에 해도. 동의하십니까? 이걸 순서를 바꿔 하면 안 된다고요. 순서를 바꿔 하면. 먼저 말이야, 종교끼리 막 경쟁하고, 나라 망해버리는데 나라가 없어지는데 뭔 종교가 어디 있어, 종교가. 지금 이세계선 대표님 하신 말씀 중에, 성직자들이 평양 가서 여자하고 애 낳고 온 사람이 많다. 나도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이건 내가 다 까발릴 생각입니다. 요즘 평양 가면요,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대요. 여기 혹시 있으면 자수해봐요. 평양 가면 아빠 왜 이제 왔어? 이게 미쳤죠. 나라가 미쳤어.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심석월 목사님 애국단체를 총대표하여 잠시 우리 연설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목사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부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1989년도 한경직 목사님 그리고 김준곤 목사님이 주축이 되셔서 한국 교계를 대표하는
한기총을 설립하셨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한기총 대표 회장님이 계셨지만 사실 생명을 내걸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앞장서신 분은 우리 전광훈 목사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이어른의 사상과 저의 사상도 똑같습니다. 이어른이 주장식을 뭐라고 하냐면 본 회퍼 목사님 사상을 존경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영복이 사상을 존경한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나라가 나라입니까? 이거는 나라가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이래서는 안 된다. 문재인 하야해라. 끌어내리기 운동을 앞장서시는 분 순교 정신이 없으면 이건 절대로 못하는 겁니다. 본회포 목사님은 미국에 공부하고 계실 때 히틀러가 사람을 갈아 죽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는 미국에서 그냥 살아도 돼요. 근데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가서 히틀러의 암살 조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히틀러 암살을 하려고 이 운동을 벌리다가 결국엔 이루지도 못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 본회포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미친 운전자가 사람을 깔아 죽일 때 목사는 모르지 거기 장례식에 가서 기도해 주는 것이 목사가 아니다. 그 사람의 장례식에 가서 직접 오는 게 목사가 아니라 더 이상 사람을 깔아 죽이지 않도록 생명을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 그 위에 올라가서 그 미친 운전자를 끌어내리는 것이 목사다. 저는 월남전에 참전해서 죽을 고비를 4번씩이나 넘기고 온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반정부, 그렇게 이 자유월남이 망하라고 이제 공산주의도 위에서 대보를 했던 성직자들 매일같이 분신자살을 걸어왔습니다. 오늘은 천주교, 내일은 기독교, 모레는 불교, 하여튼 계속해서 분신자살을 했습니다. 사이온 광장에 전부 그런 터였습니다. 그런데 월남이 이 공산화가 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죽이는 건 누구 죽이느냐? 기독교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전부 이 교화서를 보냅니다. 보내서 인간 개조를 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목사들은 변화되지 않는다 이게. 기독교인들 변화되지 않는다 이게. 종교인들 변화되지 않는다 이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종교인들, 신부님들, 스님들, 목사들 전부 다 총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이고 죽겠다면서 전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육지로 도망가고 보트 비프이 돼서 바다에 서해대다가 결국엔 11만 명이나 죽고 맙니다. 이게 월남입니다. 대한민국 정신 못 차리면은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본회포 목사님 사상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나라 민족음에서는 생명을 건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꼭 무슨 얘기를 하면 그래요. 목사님이 앞장서서 해요. 나는 뒤에서 기도할게. 요게 순전히 요거는 같은 목사가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색깔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소리 높이서 외치고 있습니다. 기독교계가 일어나야 되고 그
기독교계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위대한 거인 전광훈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계가 지금 일어나기 때문에 기독교계만 일어나느냐? 아니죠. 종교계가 다 일어납니다. 불교도. 그리고 난공불락같이 보이는 천주교회도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있습니다. 12월 말까지라고 그랬는데 제가 청와대에 좀 보내 목사님 뵈러 이렇게 가요.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님이 그래요. 12월 말까지라고요? 12월 말까지 하면 택시 기사들 다 죽습니다. 너무 길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8월 올라가서 보니까 또 그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8월 15일을 기해서 이 운동을 대대적으로 일어나서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십니다. 동의하시죠? 연말까지 해야 돼요? 8월 15일까지 해야 돼요? 네. 1000만 명만 우리가 딱 조직하면 끝나버립니다. 홍콩이 우리에게 시범을 보여줬어요. 홍콩 100만 명 모이니까 홍콩의 행정자치부 장관은요, 그 사람들이 투표해서 뽑은 사람도 아니에요. 중국 정부가 완전히 공산주의자를 임명한 사람입니다. 중국이 임명한 그 사람도 100명만 모이니까 두 손 들고 있어요. 완전히 두 손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8월 15일 날 1000만 명 가문광장에 모이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오늘의 조국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정말로 목숨 걸고 돈도 몇 푼 안 줬는데도 이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신 외교관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또 나오신 전두관 대표님 나오셔서 잠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대사님들이 그때 시작할 때는 북한하고 우리가 겜도 안 됐어요. 네? 겜도 안 됐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겼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거 외교부에서 35년간 근무했고 마지막은 러시아 대사를 끝으로 은퇴해서 있습니다. 저는 4.19 때 그 당시에 경무대 앞까지 가서 그 데모하다가 저는 총은 안 맞았지만은 우리 친구들도 총에 맞은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 있죠. 그런데 지금 80이 다 돼서 광화문에 토요일마다 나가서 태극기 들고 나갔는데 참 감회가 착잡합니다. 네.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이 아마 똑같은 심정으로 답답함을 가지고 나오셨을 줄 믿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우리 전직 외교관들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4번에 걸쳐서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도하신문에 전혀 소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파들이 그것을 보도를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주로 유튜브나 이런 또 우리 많은 애국지사들이 운영하는 이 매체를 통해서 성명을 냈는데 저희들이 몇 주 전에 4차 성명을 냈어요. 그것은 전광훈 목사님의 이 구국의 결단 이것을 적극 지지한다. 이 성명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은요, 7가지 이유를 가지고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다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7가지 걸르시느라고 고생하셨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4차례 걸쳐 성명 발표문 그리고 보면은
이 탄핵을 받아도 또는 뭐 여적죄로 사형 판결을 받아도 신통찮은 이유들이 왜 7가지나 있습니까? 7세까지는 넘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이거 대한민국 이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우리 지금 공산주의 하겠다고 그냥 브레이크도 없는 차를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다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세려면 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이제 전광훈 목사님의 이것을 적극 지원하면서 몇 마디 좀 보태고 싶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도 물론 있지만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유명한 고든창 박사가 서울에 와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금년, 내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런 그 의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정말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허울만 있지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건 완전히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을 70년 동안 지금까지 안보를 지켜주고 경제를 번영시켜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미국과의 동맹,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몇 번씩 얘기하시지만은 동맹이 지금 허울만 있지 해체 수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한미 동맹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일본과의 협력입니다. 일본은 주한미군이 유사시에 이 작전할 수 있는 배후 지원 세력으로서 절대로 그 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한미동맹이라는 건 껍데기만 있고 일본이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전혀 힘을 못 쓰는 동맹이죠. 그런데 이제 일본하고 전쟁이 막 시작이 됐죠. 예. 이 가장 문재인이가 잘못한 것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동맹을 파괴하고 적하고 동침을 한다. 이거는 정말 여적죄가 아니라 정말 광화문 내거리에서 정말 이거 교수형에 처해도 부족한 범죄죠. 범죄입니다.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우리 이슈가 핵 문제가 있죠. 외교적으로 핵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핵은 미국이 하는 걸로 치부를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북한하고 문재인이가 서로 힘을 합쳐서 미국에 대항하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얘기하는 조선반도에 비핵화라는 이것을 한반도에 비핵화라고 해가지고 아직도 그것을 미국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핵화 안 하겠다는 얘기는 처음서부터 이것은 둘이 남북이 합작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속여왔는데 그 속임수가 이제 거의 탄로날 지경이 왔죠. 지금은 이제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거기 이제 중요한 것이 일본하고 전쟁이 시작됐는데 저는 이걸 전쟁이라고 봅니다. 무역 충돌로 시작이 된 것 같은 모양은 있지만은 그 원인을 따져보면은 그 문재인 정권이 일본에 대해서 도발을 해가지고 일으킨 전쟁입니다. 지금 뭐 WTO에 가서 무슨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 협상에도 소용없는 겁니다. 일본은 이미 이 문재인 정권의 성격을 공산주의자로 나아가는 중국하고 힘을 합치고 북한하고 힘을 합쳐서 이 대한민국을 공산통일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한 것이 몇 가지 있죠. 중국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 입을 통해서 소위 삼불 약속을 했어요. 그 삼불이 다 여러분들 다 외교 전문가가 돼서 다 아시는 얘기죠. 예. 그거는 사드 배치를 이제 절대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리고
한미일 이 동맹 관계는 전혀 앞으로 진전시키지 않겠다. 예? 또 하나는 MD라는 게 있어요. 미사일 디펜스, 소위 미사일 방어 체제.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 체제에 한국은 전혀 참여하지 않겠다. 이 세 가지 이 약속을 했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나는 이제 앞으로 반미하겠다. 앞으로 반일하겠다. 그리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힘을 합쳐서 같이 나가겠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천명한 마찬가지예요. 그때부터 이미 미국과 일본은 이 정권은 우리의 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벌써 2년 전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새롭게 여러 가지 양상으로 전개가 되는데, 우리가 2018년에 국방백서라는 걸 했어요. 거기 지금까지 북한을 주적이라고 해왔는데 그 주적 개념을 없애버리고 막연히 적이라는 표현을 거기에 넣었어요. 그 적이 뭐냐?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과 주권, 그리고 재산, 이것을 침해하는 나라는 적이다. 영토 주권 국민을 침해하는 건 적이라는 건 그건 알 수 있어요. 거기에 재산을 탁 얹었어, 재산. 바로 요번에 이제 일본하고 붙는 그 전쟁의 개념은 그 마지막 부분에 재산하고 관련된 게 무역분쟁 재산하고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북한을 주적에서 지워버리면서 일본을 가상 적국으로 만들기 위한 전초전입니다. 예. 그러고 나서 뭘 했냐면 독도 훈련에서, 독도 우리 해병대가, 독도 그 상륙훈련을 했어요. 그 독도 상륙훈련은 일본하고의 전쟁을 전제하지 않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상륙전쟁을 했습니다. 연습했어요. 예. 그리고 뭘 했습니까?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이 요새 나오는 그 2015년에 했던 위안부 합의라는 걸 파기하고, 아까 다 말씀하셨지만은, 그 다음에, 작년에 그 일제시대 징용 문제 그 배상이죠, 배상. 그걸 대법원이 판결했는데, 이 징용 문제는 이미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다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그걸 다시 꺼냈어요. 그 한일 청구권 협정 제가 그 담당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제가 일본 문제를 주로 했기 때문에 일본과의 역사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요. 그 청구권 협정에 보면은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개인과 국가 간, 정부 간의 모든 채권 채무 관계가 이 협정으로 인해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 이 네 가지 단어는 그건 절대 이것은 이제 앞으로 바꿀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위안부 문제도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어렵게 해서 지금 아베 신조 수상하고 협정을 해서 이제 끝났는데, 아니 국가 간에 한 이런 약속을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백지화하겠다? 그거는요, 우리가 일본하고 관계 이전에 그 국제사회가 다 보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국제 간의 약속은 안 지키는 나라라고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요즘 문재인이가 돌아간 데보다 누가 상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러냐? 이 나라는 국가 간의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일본하고만 지금 전쟁이 시작된 거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이상한 나라로 보고 있어요. 상대할 수 없는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오사카에서 했던 G20 회담 있잖아요. 거기 이제 문재인도 가서 거기서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하는데, 이틀 동안 세계 20개국이 모여서 하는 중요한 회의에 이 사람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경제부총리를 대신 앉게 하고, 이 사람은
뭘 했는지 북한하고 연락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중에 하나 중요한 만찬 시간이 있는데 그거 다 비우고 일본에 있는 동포들 간담회 만찬한다고 해도 370명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했는데 그 헤드 테이블에 누굴 앉혔느냐? 아까 저 신용복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거기 서승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1970년도에 서울에 유학 왔다가 간첩 활동을 해가지고 붙잡혔던 친구예요. 징역하고 아주 유명한 친구. 그 형제가 여기서 유학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조직이냐? 1974년에 문세광이라는 이야기가 와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다가 우리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셨는데 다 그 배후 세력들입니다. 그게 그 일본에 있던 간첩이죠. 근데 그거를 옆자리에 놓고선 제가 존경하는 서정 선생님 그게 또 신영복이 똑같은 그걸 연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미친놈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은 물론 요번에 무역보복을 하면서 이 징용 문제니 이런 거는 직접 언급 안 했지만은 이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 이거 이제 국가 간의 관계는 이제 끝난다. 예. 근데 그 국가적인 관계가 어떻게 끝나느냐? 완전히 이제 끝장을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또 이란 이거 소위 이 옛날에 그 엑시스 오브 이블 악의 축이라고 하는 국가들 그게 전부 공산주의, 전체주의, 인권을 말살하는 그러한 반문명적인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 소위 반문명 세력하고의 일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를 억압하는데 형태는 무역을 가지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중국의 체제를 문제 삼고 있는 거죠. 그 완전히 억압체제, 공산주의, 전체주의, 독재 이런 것을 이제 더 이상 못하게 하겠다. 거기에 누가 연대하느냐 하면 이제 일본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연결되고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 같이 새로운 정책, 소위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 악의 축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법치 이것을 부정하는 이런 나라들은 앞으로 이 지구상에서 축출해야 된다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한국은 지금 그쪽으로 편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보기에도 그러고 일본의 아베 수상이 보기도 그러고 이거는 적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 애국 진영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걸 일본 정부, 미국 CIA가 다 보고 있죠. 그래서 무력은 앞으로 연대할 사람들이지만은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건 완전히 안 되겠다. 그런 결심을. 그래서 이것은 지금 무역 문제 가지고 단기간에 끝날 전쟁이 아니에요. 이거 길게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을 우리가 도발해서 일으킨 건데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저는 있다고 봐요. 일단은 뭐냐 하면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일본은 약속하면 지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면 전쟁이 일단 끝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걸 가지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득을 보려고 내년 총선도 있고 그 후에도 있겠지만은 반일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이 상황을 모면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득세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요즘 나오는 얘기들이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반일 감정. 그런데요, 여기 여러분들은 다 아시고 아까 우리 국민들의 80% 90%가 다 깨어났다고 우리 전광훈 목사님 말씀하셔서 저는 그냥 기쁘긴 하지만은 과연 그런지는 조금 따져봐야 되겠죠. 하여튼 지금 이 엄청난 재앙을 겪고 있는 우리가 아까도 결론은 나왔잖아요. 한 가지 방법은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것이다. 예, 아니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홍콩 문제, 그건 사실 그 범죄인 인도 조약이라는 한 가지 분야 가지고 우리 자유가 억압당했다. 이런 의식 때문에 홍콩 700만 인구 중에서 200만이 거리에 나왔어. 거의 3분의 1이 다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까지 한 문제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없어질지도 모르고 공산 치하로 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절박한 상황인데 왜 5,200만 명 중에서 2,000만 못 나옵니까? 왜 1,000만 너무 약해요. 1,000만은. 예. 그래서 이번 8.15를 기해서 우리가 정말 이 국민들의 이것을 폭발을 시켜야 되겠다. 아, 지가 수가 있습니까? 1,000만 나오면 그만둬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특별히 정광훈 목사님이 이러한 모임을 하시고 제가 청와대 단식하신데도 현장도 갔습니다. 가서 말씀도 듣고 또 우리 그 전직 외교관 대표들 여기 뭐 김성창도 오시고 여러분들 왔습니다만 우리 친구들이 다 가서 우리 위로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처음 거리게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후의 보루가 남았습니다. 최후의 보루 전군 구국동지회 또 정광재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디 가셨나요? 결국은 이제 예비역이 나와야죠. 전국에 군번을 가진 사람들이 1,100만입니다. 이걸 놓으십시오. 1,100만입니다. 1,100만. 이 시간은 연설보다가 군번 가진 대한민국의 모든 예비역 군번을 가진 사람들에게 소집 명령을 한번 내줘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 출신으로 구성된 전군 구국동지회를 이끌고 있는 구국동지 연합회장 정광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국난 시에는 애국자를 알라고 했는데 그 애국자는 가슴 속에만 애국심을 넣고 있을 때가 아니고 그 애국심을 밖으로 내서 실천에 옮길 때 진정한 애국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누가 앞장서서 이 나라를 한번 구해줄 분이 없을까 하고 여러분들이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말하자면 우파들의 단점이 그겁니다. 누가 뭘 하면은 거기에 무임승차는 잘해도 자기가 몸소 나오는 이러한 그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 게 조금 취약점이기도 한데 요번에 전광훈 목사님께서 7가지 항을 내세워서 아주 핵심적이고 아주 간결한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죠. 이것을 들고 나라를 구하는 입장에서 도저히 이 나라를 끌고 가는 이 사람에게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된다 하는 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희들 군 구국동지 회원들도 이 전 목사님의 그 입장을 또 지지한 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노라 하면서 엊그저께 거기 가서 지지선언을 하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여러분들께서 이미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구경만 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14층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문재인이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이런 그런 나라로 끌고 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뭡니까 도대체? 뭔가 밝혀야 우리가 그것을 국민들이 동의를 하든가 안 하든가 할 거 아닙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까도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고려연당대 하면서 북한식 그런 그 방법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세계 못 사는 나라 쪽으로 보면 뒤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100등 정도 된다 합니다. 거기는 아무리 망해도 그 낙태가 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14층 아파트 좀 허름한 데 살고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서 한번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야 이거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떨어지면은 어떻게 살까? 우리가 이상한 나라로 가서 못 사는 것 이것보다도 더 아예 자동적으로 감옥에 내려오지도 못합니다. 걸어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자동적으로 방 안에 갇혀갖고 감옥살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때 참 비참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또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이 체제를 정통성을 잘 지키면서 이끌고 가달라 하고 우리가 대통령을 뽑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머리시도부터 모든 행동이 간첩, 빨갱이 아닙니까? 과연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우리가 꼭 모시고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서글픈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아무리 저는 지금 우리 구국동제 회원들 이끌고 광화문에서 거의 주말마다 목이 터져라 울면서 당신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데 목마 물어도 보고 소리도 쳐보고 해도 마이동궁입니다. 전혀 국민의 시름소리를 듣지 않고 막무가내로 나가고 있는데 방법은 없습니다. 이 사람을 끌어내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 15일 날 우리 전 목사님께서 국민 총궐기하자고 하셨는데 저희 전군 구국동제도 같이 8월 15일을 기해서 전 국민이 공개할 수 있는 이런 거국적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손에 손잡고 한마음이 돼서 이 쓰러져가는 나라를 다시 세웁시다. 그날 여러분들 많이 나오십시오.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가십시다. 고맙습니다. 여기 서 계시고요. 자, 명령하달래. 마이크 하나 가져. 그렇지. 저기 이현재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다. 아니, 이현재 목사님 앞으로 마이크를 여기 서시고 신고식 합니다. 자, 정식으로 합니다. 대한민국 군번 가진 1100만회에 대하여 명령하달을 합니다. 자, 여기 이현재 목사님이 대신하여 신고식을 하겠습니다. 충성! 230 230이 641
예비역 병장 이현재 보고하겠습니다. 전군 예비역 군인 1,100만 명은 8월 15일 광화문 광장의 소집을 명받았습니다. 충성! 충성! 보셨죠? 그러면 예비역 1,100만만 와야 돼요? 이불 같이 덮는 사람도 와야 돼요? 그렇지, 이불 같이 덮는 사람도 다 와야죠. 나라가 망했는데. 총사령관이 명령했는데 명령의 전시에는 명령 불복자가 뭐죠? 총살이요, 총살. 그날 안 온 사람들 다 총살이에요, 총살.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강기총 최고의 원로 되시는 지도관을 나오셔서 만세삼창 해주시고 순서를 마칠까 합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예, 만세삼창 해주시겠습니다. 그 외에 또 하실 분들은 식사하면서 또 이렇게 계속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서 일단은 일부 순서를 마칠까 합니다. 만세삼창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죠. 너무 좋은 강사님들 앉아서 그냥 눈시울이 뜨끔뜨끔 가슴이 울렁울렁하는 귀한 시간에 귀한 분들 말씀 전해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저께 오늘 목요일이죠. 화요일날 저녁에 내 후배 목사가 전광훈 목사에 대한 비방을 막 하면서 선배님이 거기에 동조하고 있느냐고 하다. 앉아서 집에서 듣고 있다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야 이 새끼야, 그분도 목사 새끼고 나도 목사인데 너 죽으려고 환장하나? 전광훈이 의인이 아니야. 그리고 당신이나 내나 엄청난 죄인이야. 용서받은 것뿐이지. 전광훈 목사에게 허물이 많을지라도 그분이 갖고 있는 애국심 따라해 주세요. 애국심. 한 번 더 해주세요. 애국심. 이거는요 목사들이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광훈 목사는 일찍이 신앙의 가정에서 전성천 장관의 그 후예로서 가족으로서 신앙의 유산, 교육의 여러 가지 유산을 받은 정말 애국적인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전광훈 목사님을 존경하게 됐고 따르게 됐고 그분이 하는 일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참여할 것을 제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열받아서 너무나도 오래 서서 죄송합니다. 1분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아들이 3형제인데 큰아들은 미국에 있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가족을 보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이렇게 애국자가 되어 있다. 장로로서 너무 뿌듯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현재 대학교의 교수로서의 또 목사입니다. 전광훈 목사님을 자기 아버지처럼 따릅니다. 박수 안 해요? 그리고 우리 집에 삼형제 중에 요셉 같은 놈이 한 놈이 있는데 서울대학교 음대 작곡가를 졸업하고 지금
어느 대학교에서 교수로 있다가 나 매여 있는 거 싫고 자유 예술 활동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은 러시아에 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 주일날 오후에 오기 때문에 자기 교회 집위도 못하고 주일날 오후에 도착한다고 제가 아침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삼형제가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 제 나이가 90이 다 돼가는데 제발 만세 한번 부르라고 미리 그랬으면 내가 만세도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우리 목숨이 터져가도록 어쩌면 이 만세가 마지막 만세인지도 모릅니다. 엠버스도 호텔에 지붕이 훌떡 날아갈 정도로 크게 대한민국 만세, 복음 통일 만세, 그 다음에 정광훈 만세 할까요? 예수님 만세지요 제일 1등이. 예, 정광훈 만세는 끝장내고 문재인이 끌다 내놓고 난 다음에 정광훈 만세 그 내가 시도할 거니까. 예수님 만세를 하세요. 문재인 만세 하라고? 예, 대한민국 만세, 천만 서명 만세, 복음 통일 만세, 복음 그럼 됩니까? 자, 세 가지 만세 삼창, 대한민국 만세, 천만 서명 만세, 복음 통일 만세, 만세 삼창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천만 서명 만세! 복음 통일 만세! 복음 통일 만세는 우리 스님도 만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스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왜 아들 얘기를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이렇게 아들을 가르치라 그런 뜻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이어서 식사를 여러분 해주시면서 우리 함기총 대변인 나오셔서 광고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이 식사하시는 중에 나도 꼭 한마디 한번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대변인에게 이 앞에 나와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쟁 중입니다. 제가 전라북도 전주에 태어나서 주사파 교육을 받았고 이번에 1월달 정광훈 대표님 만나가지고 전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남지방의 동역자들이 정광훈하고 이은재하고 칼로 찔러 죽인다고 벼르고 있답니다. 저는 동역자들과 전쟁 중이고 저희 가족 중에서 한 분이 당장 정광훈 대표하고 헤어져 아니면 너는 나하고 헤어져 그래서 가족들하고도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지금 기자분들이 몇 분 오셨는데 이 중에 주사파 교육을 받으신 기자분이 오셨습니다. 오늘 이게 얼마나 엄중한 지금 이게 모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텔레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쪽 일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언론들이 정광훈 대표회장이 나오는 보도를 다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서 호소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정광훈 대표님께서 주신 시국선언문 그리고 우리 불교와 천주교와 기독교가 3대 동단이 마음을 합해서 서로 연합하여 만든 이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같이 한 이 기자분들 중에
주사파 교육을 받은 기자들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의 주장을 바르게 설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의가 반드시 이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 불교, 천주교, 기독교 3대 종단의 시국선언, 존경하는 5천만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불교, 천주교, 기독교 3대 종단은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건국, 6.25, 새마을운동과 민주화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고 오늘날 세계 12 경제대국이 되기까지 불교와 천주교와 기독교가 희생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이 주장하는 주체 사상으로 인하여 정국화되고 공산화되어 지구촌에서 사라질지 모르는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들이 추구하는 주체 사상을 종교적 신념의 경지로 만들어 청와대를 점령하고 검찰, 경찰, 기무사, 국정원, 군대, 법원, 언론, 심지어 우파, 시민단체까지 완전히 점령하여 그들의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김일성을 따르는 주체사상을 따르는 정부는 국민의 이성적 생각을 마비시키고 변온 동물인 개구리 입사정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그들의 프레임에 가두어 고사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문재인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그동안 숨겼던 자신의 사상을 드러내며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이라고 전 세계 앞에서 내질렀습니다. 신영복은 누구입니까? 동역단 사건의 간첩으로서 동료들을 모두 사형 집행되었으나 자신은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후 가짜 전형하여 20년 넘도록 장기수로 복역하다가 가짜 전형서를 쓰고 석방된 대표적 주사파 간첩입니다. 문재인은 그가 설정해놓은 목적지를 이루기 위하여 세계 제1의 기술이자 100년 동안 2,000조의 수익이 예상되는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하는가 하면 세계 경제학 이론에 없는 소득주도 경제 성장이라는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70년대 경제 수준으로 끌어내려가려고 이러한 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10위권으로 만든 주도 세력,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동의도 없이 국민연금 주주권 불법 행사를 통하여 대한항공을 해체하고 삼성과 그의 대기업들을 사회주의적 기업으로 만드는 데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4대 강도 해체, 또한 민노총과 전교조, 언론을 부추겨서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3대 종단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연말까지 해야 할 것과 정치권은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4년제 중임제 개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자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 대통령 선거와 개헌헌법 선거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자유통일이 실현될 경우 전 세계 학자들이 예견한 대로 2050년도에 가면 대한민국이 세계 제2위 국가가 된다는 내용을 현실화시켜주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5천만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와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를 위하여 우리 3대 불교, 천주교, 기독교 종단이 지향하는 국민운동에 함께 참여해 주시며 천만 서명운동에 전 국민이 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저주가 못다 했던 그 소망 내가 이루고야 말겠소. 저주가 뿌려놓은 뒷거를 시름하게 들고 있다네. 우리도 같이 저주를 따라 그 뜻을 이룩하리. 마지막 남긴 이 한마디가 아직도 쟁쟁한데 이 몸을 이기대로 조국을 정말 사랑하겠구나. 생사를 같이 했던 서루가 정말 그립구나 그리워. 총알이 밑받치던 전쟁터 했던 전주사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정의의 사나이가 마지막 남긴 이 한마디가 가슴을 찌릅니다. 이 몸은 죽어서도 조국을 정말 지키겠노라고. 저주가 못다 했던 그 소망 내가 이루고야 말겠소. 저주가 뿌려놓은 뒷거를 지금까지 들고 있다네. 우리도 같이 저주를 따라 그 뜻을 이룩하리. 마지막 남긴 그 한마디가 아직도 쟁쟁한데 이 몸은 이기대도 조국을 정말 사랑하겠노라고. 생사를 같이 했던 서루야 정말 그립구나 그리워. 총알이 밑받치던 전쟁터 정말 용감했던 서루야.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정의의 사나이가 마지막 남긴 이 한마디가 가슴을 찌릅니다. 이 몸은 죽어서도 조국을 정말 지키겠노라고. 저주가 못다 했던 그 소망 내가 이루고야 말겠소. 저주가 뿌려놓은 뒷거를 시름상에 들고 있다네. 우리도 같이 저주를 따라 그 뜻을 이룩하리. 마지막 남긴 이 한마디가 아직도 쟁쟁한데 이 몸을 이기대도 조국을 정말 사랑하겠노라고.
대한민국 부장님 진정준비하고 계시는 이종필 목사님 한 말씀 하셨다고 애국운동 식사하시면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필 목사입니다. 식사하시는데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한데, 오늘 모든 행사의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외교장관까지 하셨던, 외교부에 계셨던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경제 전문가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현재 3만 불인데 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는 면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여쪽에 있는 한미관계라든지 한일관계라든지 한중관계라든지 전체적인 모든 외교적인 관계 자체가 굉장히 위기에 있다 하는 말씀을 다 들으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단군 할아버지의 자손들입니다. 우리는 한민족 안에서 면면이 이어오는 1만 년 역사를 가진 한민족으로서 모든 종교를 초월하고 정치를 초월하고 이념을 초월해서 전부가 다 한 생명 안에서 한 뜻을 가지고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다 사랑하는 한 분들입니다. 또한 저는 종교인으로서 종교 자체는 지금 현재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이러한 면을 초월해서 전체 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또 하나 올라서 민족적인 종교가, 모든 종교 자체가 진정으로 사상적인 문제에서 좌경화가 될 때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러한 현실 시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출발을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한민족 안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전 인류 안에서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면서 진정으로 우리 하나 생명상 자체를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공동체로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새로운 운동이 전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새롭게 새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새로운 새 세계를 우리가 열어가는데 동참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종교나 모든 종교를 초월한 이념이나 전부가 경천, 애인, 이화, 홍익 모든 것을 사랑으로 말하고 있는 이러한 사랑의 세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생명 사랑을 위해서 새롭게 새 출발하는 놀라운 은총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 운동 안에서 새롭게 새로운 새 창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인사를 대신하고 합니다. 감사합니다.